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9월 13일 금요 북경 1경주입니다. 프린스 100등급의 1000m 경주 루키 경주로 펼쳐집니다. 경마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이라 하더라도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말은 레이스맨이에요. 이 레이스맨은 대한 천왕의 자마인데 2023년도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를 우승을 했고 김해 시장배를 우승을 했던 한강클래스, 즉 한강클래스 동생입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6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말이고, 주행심사 이후에 1주 만에 빠르게 실전 주기를 당겨 나오는데, 주행심사 시보다도 오히려 1주 만에 나왔어도 주행심사 한번 실전을 치르고 나서 말이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이스맨, 이 편성에서 가장 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고요. 안쪽에 8번마 구글카가 주행심사를 6월 달에 받고 그 뒤로 요배통과 파행으로 인해서 조금 오랜 시간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뭐 큰 이상은 없어 보였고 꾸준하게 조교를 하는 과정에서 좋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9월 3일까지 요배통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전까지는 좋았었거든요. 그래핀 레드 월드 동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띄워줄 수 있겠고 한센자마인데, 이 말도 모색이 회색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유전자 형질을 잘 받은 걸로 보여지고 빠르게 성장할 여지를 가지고 있죠. 3번마 월드 히트가 이제 또 팔리고 있는데, 콩코드 포인트 자마입니다. 아멘다 자마인데, 아멘다는 과거 이제 정익 쪽에서 관리를 했던 말이에요. 10조에서 콩코드 포인트 자마. 모색 자체가 회색마라는 점에서 분명히 더 띄워줄 수 있겠고, 주행심사 시 출발이 양호했죠. 이번에 조교 모습도 3등급의 그레이트 위너와 동반을 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4번마 천관이 주행심사를 다시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심사 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종 마방에서 불의 평화와 동반을 시 나쁘지 않은데 역시 선행 여부가 간거이 되겠죠. 선두권에 났을 때 더 띄워주는 모습이고 여기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듯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 경주의 이제 복병은 바로 전개적인 복병이죠. 세광 라이트. 셰클포드의 자마인데 백투 레이드와 동반을 냈고 뒷심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말이었어요. 이 말이 이제 전개적으로 지금 구글카, 레이스맨, 이런 말들 천관까지 선두권 다툼이 이루어진다라면, 또 불의 평화도 순발력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레이스맨이 이제 전개를 어떻게 풀어주냐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세광 라이트의 복병 역할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외곽이라 하더라도 레이스맨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1경주로 보여집니다. 9월 13일 금요일 북경 2경주 그래서 6등급의 1200m 경마 이야기입니다. 이 경주에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바로 로드 투 파이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 경주 입상을 했어야 되는데 입상을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이번 경주 다실바 기수가 데뷔전 전 경주 모두 아쉬움을 좀 가졌던 말이고, 세 번째 기승이에요. 최근에 이제 다실바 기수 성적을 본다면 세 번 연속 기승하는 말들도 많지는 않지만, 두 번 연속 기승에서 세 번째 기승에서 입상을 못하는 말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로드 투 파이터를 배드거리 축으로 놓고 공략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드 투 파이터. 9월 13일 금요일 북경 3경주입니다. 프린스파 6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선행권, 그러니까 국 6등급 1600m 경주에서는 초반을 끌고 나가는 말이 1600m가 뚝심을 요하는 경주 코스이긴 합니다. 서울의 1600은 선행이 유리하지만 북경의 1600은 뒷심이 있는 말들이 잘 뛰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 경주는 국에서 6등급 1600m라는 점이에요. 6등급 1600m에서는 오히려 기습적으로 나설 수 있는 말이 더 잘 뛰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2번마 환희의 문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죠. 성장 잠재력만큼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에 이제 모준호, 신윤섭 기수 안장으로 준비를 해왔던 말인데, 이번에 다실바 기수 안장이 교체됐어요. 이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3번마 피노 파워도 전경주 선행을 나가서 1400m 우승이나 다름없는 2위를 차지했던 말이죠. 우에다 기수 기승했기 때문에 역시 선행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전개적으로 본다라면 바로 7번마 드림트리를 저는 눈여겨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최고 조건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원래 500kg 육박하는 최고 조건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제 체중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전 경주에 19kg가 빠졌고 그 전에 10kg가 쪘었고, 현장에서 체중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 혈통적으로 보면 서울 구조 김용곤 기수가 기승하는 바덴바덴과 같은 형제 마필이에요. 니케 다이아하마이죠. 6등급의 로즈 드래곤과 동반 훈련을 했는데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본래 1600m 경주에서 유리함을 가지는 말은 질주 습성상 드림트리가 유리한데, 멀로기수 한장, 여기에 선행마들, 환희문,
make it better도 선행마죠. 2번, 4번, 5번에 선행 다툼이 이루어진다라면 드림트리도 충분히 역량 발휘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드림트리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안쪽에 2번마 환희문, 4번마 메이크비터, 5번마 피노 파워를 만약에 9번 자이언트 킹덤이 넘어선다라면 기습적으로 선행 승부수에 성공을 한다면 이미 1600m 거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기습적인 승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 또 하나의 복병은 바로 달빛 우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혀 보정권 텅타이를 착용을 시켰는데 전 경주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형성했던 말인데 저희 말 잘라냈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최저 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역시 우상용도 훈련 강도는 좋아요. 1600m 입상을 끌어냈기 때문에 강도는 좋은데 인기가 모아진다는 벌일 거고, 인기가 모아지지 않는다라면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부경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600m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권에서 3마리 정도가 나갈 수 있죠. 2번마 모르페우스, 3번마 캡틴 다이아, 7번마 유어턴. 안쪽에 1번마 세강 최강도 게이트 조건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객관적으로 3마리, 2번 모르페우스와 3번 캡틴 다이아, 7번 유어턴. 자, 유어턴의 순발력 발휘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초반을 손쉽게 모르페우스와 캡틴 다이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 선행을 못했을 때 선의불의 가능성도 보여주고는 있는 말이긴 합니다. 단지 레이팅이 48이라는 부분, 요 부분. 유어턴 같은 경우 레이팅이 48, 그러니까 2착 승분 정도에 걸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9번나 오늘 이 순간이 지금 10주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옥녀봉 자마예요. 제가 옥녀봉 자마들을 상당히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을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말이 15조에서 8조로 옮겨오면서 3연승을 거두고 이번에 4연승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전 경기 대비해서 레이팅이 12가 증가됐어요. 12가 증가가 되면서 부담 중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kg가 늘어났는데 말은 더 좋아졌어요. 말은 오히려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말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뭐 유어턴 오늘 이 순간 모두 가져가 볼 수밖에 없겠고, 자, 세강 최강이죠. 최근에 계속 아쉬움이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 전개적으로 본다면 이번 경주도 복병은 2번마 모르페우스, 3번마 캡틴 다이아, 하나 더 본다면 메이드 희망 안쪽 게이트 3마리, 2번, 3번, 4번. 메이드 희망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고 있는 걸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요. 2번, 3번, 4번의 전개적인 기득 가능성. 특히 모르페우스는 전 경주 현장에서 부전구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안 좋다라고 봤는데 현장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인기마 1번, 7번, 9번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2번, 3번, 4번의 배당 가능성도 염두에 더 봐야 되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부경 5경주입니다. 프린시퍼 5등급의 1600m 경주입니다. 1번마 워터 드래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 경주 하이 레전드를 10마신 이상 대차이로 이긴 말이고 이번 경주 1600m 첫 거리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장산 칼리 자마인데 장산 칼리의 아빠가 로만 룰러예요. 그래서 이제 거리 적성이 상당히 나오는 모습, 늘한 거리도 충분히 혈통적으로는 소화가 가능한 말이에요. 이번에 카론 투데이 4등급 마필과 병행 홀리시도 좋기 때문에 원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번 경주 선행은 1번마 워터 드래곤, 2번마 월드 위너스맨, 5번마 고투더 발할라 정도가 선행을 끄는 경주인데 3마리의 순발력이 거의 엇비슷하다라고 봤을 때는 안쪽 1번마 워터 드래곤이 선행이라면 더 띄워줄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선입으로의 가능성은 확실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가야 더 띄워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터 드래곤은 선행을 나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말이죠. 워터 드래곤. 고투더 발할라입니다. 역시 전개적으로 본다면 1번마 워터 드래곤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마리가 같이 뺑 잡아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뭐 배제치는 못합니다. 4등급의 석세스 프론트와 동반 흘려냈고, 하지만 전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6번마 푸에르테가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조교 자체의 충실도는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만 전개적인 유리함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이 푸에르테죠. 푸에르테는 1번, 5번의 싸움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인 뒷심에 있어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푸에르테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겠고, 국방권을 본다면 4번마 블랙 팔컨입니다. 마체는 이제 430kg로 왜소합니다. 마체는 왜소한데 뚝심이 상당히 있고, 왜소한 마체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주폭을 써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몸싸움에 뛰어들기보다는 편안하게 1번, 5번, 6번 등을 피해서 움직이다가 한 발을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치는 못하는 말이 4번 블랙 팔컨이죠. 2번방 월드 위너스맨도 만약에 기습적으로 선행승부에 성공한다라면 과거 4월 5일 경주에 서승훈 기수가 기승해서 12번 게이트에서 브리스 마리를 10마싱 이상 이겼던 말이에요. 김동현 기수가 선행을 성공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 경주의 키는 1번마 워터드래곤의 선행 여부가 전개 키죠. 워터드래곤이 이제 선행을 나간다면 나머지 상대 선행마들은 괴로운 상황에 빠질 것이고, 워터드래곤 스스로 선행을 버틸 것이냐 못 버틸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제 조교 모습은 전 경기보다 더 좋아졌다. 그래서 워터드래곤 푸에르테 고츠도 바랄라. 9월 13일 금요일 부경 6경주입니다. 구네스파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암말 한정 경주예요. 1400m인데 암말 한정 경주입니다. 4번마 판타스틱 밸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이 1번, 3번. 1번마 운주질주와 3번마 푸른 열정 정도가 선행을 끌 수 있는 경주고, 푸른 열정은 8월 2일 경주에 추천 경주 충마로 공략을 했던 말이죠. 김어수 기수와 조창학 기수를 쌍으로 공략해서 두 기수의 조합으로 추천 경주를 공략을 했던 1번방 운주질주 역시 선행을 나갔을 때 더 뛰어주는 모습이에요. 7월 7일 경주가 바로 그러했죠. 전진구 기수도 이걸 잘 알고 있고 6등급의 텁텁과 동반을 앞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가려고 할 텐데, 4번방 판타스틱 밸류가 문제죠. 이 판타스틱 밸류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갔을 때 아직까지 2연승을 달성을 하고 있는 말이고, 전경주 워낙 완승을 거뒀고요. 뒷심 자체도 상당히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경주 상대적인 뒷심은 8번만 레이저 그리스를 가지고 있지만, 판타스틱 밸류가 4등급의 판타스틱 드림, 4등급의 골든 스텔라 등과 동반을 신 모습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주행 심사 씨는 따라가면서 취입 가능성도 보여줬던 말이긴 해요. 윌라이크 머니도 전 경기 선행을 나가니까 더 띄워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과거에 이제 취입으로의 가능성도 보여줬단 말이죠. 윌라이크 머니 같은 말은 선취입이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는, 역시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은 윌라이크 머니. 블랙 이글이 전 경주 조교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뭐 조교 강도가 강하진 않아요. 근데 12조 마방이 조교로 뛰는 마방은 아니다 보니 이것도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는데, 조교가 좀 약하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레이저 그리스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전개적으로 추입에서 올라온다면 레이저 그리스 한 발을 치고 올라올 수 있겠고, 전경주에도 역시 그런 그림에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으로 밀려 있으면 5선 썸라이즈가 있어요. 자, 이 말도 전경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13점 뛰면서 우승은 없습니다만 4등급의 컬럼비아 첨프 등과 동반을 하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복병. 결국에 이번 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판타스틱 밸류와 레이저 그릿의 기본은 인정을 하되, 복병권 역할을 할 수 있는 윌 라이크 머니, 오선 썸라이즈, 이제 퀸즈 플래타가 이제 고민이 돼요. 이건 배제할 수는 없어요. 퀸즈 플래타도 전경주에 워낙, 근데 초반이 그리 빠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서 차라리 전경주 외곽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개를 1번, 3번, 4번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잘 풀어낼 수도 있고, 그게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말이 2번 막 퀸즈 플래타에게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부경 7경주입니다. 구매시만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2번만 월드5, 조교 모습도 좋고 최근에 능력도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전 경주에 모두 제압을 했고, 이번에도 3등급의 스파이스 액톤, 4등급의 에이스 파이팅과 동반을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월드5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저는 관심 있게 눈여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컬럼비아 챔프입니다. 전 경주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린 인기 1위였는데 이걸 자르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져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곽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가 전개적인 조건, 경주 거리를 줄인 부분도 좋아 보여요. 1400에서 1200으로 줄인 부분도 좋아 보이고, 전개적인 부분이 전 경주에는 굉장히 어려운 전개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인기 1위지만 잘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를 수 있는 경주 전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9번마 에이스 파이팅도 전 경주 주력으로 공략을 했던 말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 자, 여하튼 이번 경주 컬럼비아 챔프를 저는 보면서 복병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번은 판타스틱 드림이에요. 1400 뛰고 경주 거리를 줄여놨고, 이 말은 거세 후에 지금 6번째 경주인데 마체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체중, 이 판타스틱 드림은 체중을 체크를 해서 체중이 증가가 됐다 하면 복병으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챔프를 여러 가지 면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부경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800m 경주입니다. 선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순발력을 가진 마필은 바로 그레이트 위너죠. 최상위 기승한 전경주에도 선행권, 선두권에 나서면서 입상까지 연결시켰고 황후 파이터가 1, 2위로 끝났는데 이번에도 최저 배당은 2번과 3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경마가 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황후 파이터 그 당시 수영조교 100바퀴 이때 황후 파이터 수영조교 100바퀴 말씀을 드렸죠. 역시 입상을 끌어줬고 그레이트 위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부중이 3.5kg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인데 4등급의 한평이 스펙과 6등급의 월드 히트 등과 동반을 시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스스로 경주 전개 초반 승기를 장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결국에 스스로의 선행 이후에 한 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 전 경주 추천 경주로 공략했던 버럭 이번에는 외곽으로 밀려 있어서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추천 주력으로 공략을 했던 말이죠. 이번 경주 19조에서 2마리가 나왔는데 9번마 승리 영웅은 2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전경주 체중이 16kg가 불어나왔었어요. 536kg. 체중이 너무 많이 불었었죠. 체중이 좀 더 빠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체중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달빛 사냥꾼 전경주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불안했냐면 전경주부터 이제 블루본드 편자를 썼거든요. 블루본드 편자로 교체를 했어요. 지세, 밸런스 자체가 블루본드 편자를 쓴 것 자체와 더불어서 조금 틀어져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블루본드 편자를 통해서 밸런스를 잡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이 완벽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다실바 기술로 다시 교체를 했고 위선 4등급의 넬라이트 킹, 헌터 드래곤 등과 동반할 수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는 주력에서는 열세입니다만 두 번의 경주를 뭐 추천 경주로도 공략을 했고 두 번의 입상을 우리가 함께 했던 달빛 사냥꾼 이번에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마 석세스 타임입니다. 오랜 기간 휴양을 했고 오랜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말인데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1번 게이트에 입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2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하만 휴양 조련시설에서 휴양을 했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일단 주행 KNM배 이후에 주행심사 모습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 3번에 최저 배당 가치를 이번 경주 인정을 이 말 둘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조합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복병권 중에서 한 마리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벌마의 영웅이죠. 선행 여부가 관건이에요. 만에 하나 이제 그레이트 위너를 위각으로 타고 나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그레이트 위너가 버티면 벌마의 영웅은 죽는 거고 그레이트 위너가 못 버티면 벌마의 영웅이 살아남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타고나겠죠. 이런 식으로 경주 전개가 펼치다가 3이 죽으면 11이 살아남고 3이 살아나면 11이 죽는 그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전개적으로 달빛 사냥꾼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19주 두 마필 중에서 달빛 사냥꾼이 먼저 보면서 승리 경우도 2주 만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7번과 9번의 전개 양상도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경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